이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이 사진도 굉장한 무기라는 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찍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사진도 일종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업적인 의도가 있느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주제를 두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라크전에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미군 병사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이 목마르다 보니까 물을 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은 총구를 이렇게 겨누고 있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뒤에는 이렇게 포박이 돼 있는데, 자, 이게 평범한 그런 좋은 의미로 봤을 때의 좋은 사진인데, 이게 보는 사람 관점에 아니면 의도대로 악마의 편집이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자, 한쪽은 안쓰러워 가지고 미군 병사가 물을 먹여주는 그런 저거는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편 사진을 보면 총구에서 꼭 고무는 스타일로 뒤로 한 사람이 그 머리를 제치고 총구를 갖다 댔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서나 좋아할 그런 사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 한 장의 사진을 두 개로 반절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찍었을 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 사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나눴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눠봤더니 이러한 사진이 그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자,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플레이밍 효과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요. 자, 플레임 효과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서 문제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밍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게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편집을 일삼는 우리가 신문, 방송, 언론 이쪽에서 이러한 상업적 의도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플레이밍 효과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동일 사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 나의 판단이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 이때 제공되는 인식의 틀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틀을 제공받은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효과는 어디에 굉장히 주요하게 쓰이냐면 마케팅 효과에 많이 쓰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플레이밍 효과는 거기다가 신문, 방송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항상 여러분도 사진을 찍을 때 개인의 보는 시각과 그 관점,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의도로 해서 찍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역대 퓰리처상 받은 그 사진들인데, 저쪽에 보면 우측에 있는 사진은 1950년도에 대동강 절교인데 12월 4일이에요. 그 종군 기자가 찍어가지고 저 당시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한 그런 역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6.25 전쟁 일어났을 때 1950년 12월 4일 대동강 철교가 끊어져 가지고 우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다가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의 비극을 갖다가 그만큼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는 사진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의 비참함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자, 그 왼쪽의 사진은 1972년도에 월남전에서 네이팜탄을 쏴가지고, 네이팜탄은 열화상 그런 폭탄인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 여자애가 왜 벗었겠어요? 뭐 정신이 말짱한데 그냥 벗고 울고 갈까? 그게 아니에요. 네이팜탄을 쏘니까 이게 터지면서 화상을 입으니까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으니까 뜨거우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소녀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 여자애가. 그 당시의 사진인데. 네. 그래서 이 사진도 그 당시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런 사진이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윤리 문제를 일으켰던 사진이에요. 이 한 장이. 1994년도에 이게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2달 만에 이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을 위해서 자살을 했다고 얘기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믿어야 되는데, 이 독수리와 소녀와 독수리라는, 굶주린 소녀와 독수리라는 이 저건데 바로 요 앞에가 급식소 센터가 있었는데 이 소녀를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냈는데 프리랜서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윤리 문제.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나가지고 윤리 문제에 엄청 죄책감에 시달린 후에 2달 만에 자살을 했어요.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인데 식량센터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소녀를 이제 자기 부모가 거기다 잠깐 놨겠죠. 그런데 빵하고 이런 걸 탈러를 갔는데 잠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뒤쪽에 와서 독수리가 와가지고 앉았는데 요 사진을 잽싸게 이렇게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작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이 소녀를 누가 보면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를 먼저 구해야지 사진 찍을 시간은 있었느냐 하고 그 윤리 문제를 갖다 찾고 하니까 얘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얘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제 뭐 그런 저거가 있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독수리가 좀 더 소녀에게 다가오기를 20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린 후 사진을 담았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독수리가 저쪽 어디 있었는가 보다 올 때까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대. 그러니까 이제 윤리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의 현실을 피부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94년도에 퓰리처상 기자 대상을 받은 상이고, 그 다음에 1969년에 베트남전에서 찍은 직결 체험 그 사진인데, 이것도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아니면 베트콩을 죽였다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붙은 사진이었었는데, 이것도 퓰리처상을 받아가지고 여론전에 있었던 거고, 아까의 그 자살했다는 케빈 카터가 바로 이 사람인데 윤리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물을 먼저 줄 것인가 아니면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0분간 기다리고 자기는 사진을 찍었다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고 20분 동안 식량센터에 이 동료 작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었기 때문에 아무 윤리 문제도 저기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이게 그 당시에 비난을 받았어요. 독수리를 쫓아버리던가 하고 그럼 독수리를 찍었으면 그 사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런 관점이 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2006년도에 요르단 해안 서한 팔레스타인 그 에리아에서 한 여자가 저렇게 진압대를 막고 못 오게 이렇게 막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이 시간이 멈춘 순간이라 해가지고 죽은 사람 이 다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 그 사람이 2011년도 찍어서 플리처 상을 탔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플리처 상이 이제 바로 이것인데 이 플리처 상이 기자들한테는 최고로 받고 싶어 하고 최고의 명예인상이에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우리나라의 특파원이죠. 특파원 로이터 통신의 특파원인데 이 김경훈 기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시는 미국 멕시코 캐러반들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통해 가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체류탄을 쏘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피하는 그 와중인데 엄마가 그 내딛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그러고 피하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플리처상을 탄 그런 우리나라 최초로 탄 플리처상 기자죠. 김경원 씨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이 뭐랄까 사진을 찍으면서도 항상 이게 과연 윤리나 내가 보는 관점의 시선이나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찍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찍어. 여러분이 만약에 기자나 뭐 이런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찍을 때에는 그래도 인정은 해줘요. 그렇지만 일반인이 만약에 산타모니카 비치나 아니면은 말리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백사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누워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할 때에 어때요?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개인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저거 했다고 수라 안 하면 모르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자증이나 아니면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액셉은 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의다가. 그렇지만 개인이 그러한 저거를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도 그걸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이 사진들이 모두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유념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뭐 산 위에 가서 찍는데 아무 그런 산 위나 경치나 이런 데 가서 찍을 때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 예. 자, 이제 캐논 렌즈의 종류들이 이렇게 렌즈가 많은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렌즈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도 많지만은 기계식 카메라부터 이게 캐논의 이제 역사인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보통 우리가 캐논은 EF 마운트, 캐논 EF 마운트는 캐논 주식회사의 베요닛 스타일 렌즈 마운트다. 베요닛. 예.
캐논 EOS 카메라들 EF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EF는 일렉트로 포커스의 뜻이다. EF. 그래서 EF 렌즈는 자동 초점은 렌즈 내 모터, 거기에 초음파 렌즈나 모터들이 들어있는데 그 모터에 의해 가지고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렌즈 속에. 예, 여러분들 뭐 거의 그걸 모를 거예요. 그냥 누르면 뭐 그 전기돼서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초음파 렌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속에 초음파 렌즈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카메라와 렌즈와의 모든 통신기 전기 접점들을 통해서 수행되게 되며 기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 잡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소음을 적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통 기계적인 방법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 마운트의 직경은 보통 54mm. 그러니까 1987년도에 발표 당시 시판되는 우리가 35mm 렌즈 교환식이었었는데 그 중이 최대였었다. 넓은 직경은 더 밝은 렌즈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2003년에 캐논 EF 마운트는 파생된 캐논 EFS 시리즈를 발표를 한다. EFS는 1.6 곱하기 그러니까 크롭 마운트죠. 크롭 마운트, 크롭 사진. 크롭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가진 캐논은 DSLR 그러니까 유저들에 의해서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준 카메라죠. 준 카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D, 30D, 40D, 요즘 60, 70 해가지고 나오는 게 크롭 바디 스타일의 저건데 한 1200불, 뭐 800불 이 수준의 EFS 마운트인데 이것은 크롭이 되기 때문에 1.6배를 항상 잘라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70D까지 크롭 바디예요. 그리고 풀 바디, 1대1 바디라고 우리가 평하는 것은 1대1 그냥 찍힌다고 해가지고 크롭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그대로 찍힌다. 그 대신 EFS 마운트를 가진 이런 카메라는 어떻다? EF 렌즈를 여기에다 장착할 수가 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EF 마운트를 가진 카메라에는 EFS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다.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것만. EF는 저걸 쓸 수 있지만, EFS를 쓸 수 있지만, 그런데 EF 카메라를 가진 분들은 EFS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얘는 EFS 카메라는 사용이 가능해. 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풀바디 사서 쓰고 조금 적은 사람들은 이쪽 걸 쓰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쓰다 보니까 뭐 별 1.6배가 작아진다는 것만 감안을 하면 돼요. 네. 그 대신 나이콘 같은 경우는 1.5배예요. 근데 캐논은 1.6배 크롭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을 갖다가 인화를 해보니까 요마직 잘려가지고 안쪽으로 찍히더라. 그것만 감안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처음 입문하니까 카메라를 좀 싼 것을 사가지고 근데 60D하고 70D하고 풀바디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돈을 좀 더 내고라도 5D나 좀 괜찮은 걸 사는 게 아예 낫다. 왜? 그만큼 습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가 또 5D로 넘어오면 또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만지작해가지고 습득을 시켜야 되니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가지고 좀 괜찮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스태핑 모터가 있는데 STM 모터, 스태핑 모터라고 했는데 캐논 EF 렌즈는 스태핑 모터 STM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렌즈에 작은 렌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자동 초점 모터를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초음파 자동 초점 모터다. 그래서 보통 렌즈에 보면 IS, USM, 이 USM이 초음파 모터다. 네. 그리고 EFS 전기 회로. 그러니까 EFS 렌즈는 초음파 모터. 캐논에서는 울트라소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울트라소닉 모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USM, 울트라소닉 모터, USM으로 그냥 보내. IS, USM. 그러니까 70에 200mm 하면 F 2.8 IS, USM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초음파 모터 종류로는 링 타입 USM과 마이크로 USM 두 종류가 있다. 가격적인 면을 제외하면 링 타입 USM이 마이크로 USM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링 타입 USM은 기존 모터들보다 빠르고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동작하며 전력 소모도 배터리 잡아먹는 저것도 굉장히 적다. 풀타임 수동 포커싱 FTM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가 울트라소닉 모터를 탑재해 가지고 그 렌즈 속에는 초음파 모터가 들어가 있다.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상 흔들림 방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해가지고 IS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캐논은 EF에다가 IS가 들어가고 USM 이게 흔들림 방지 기능이에요. 자, 흔들림 방지 기능의 초음파 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렌즈의 종류는 일일이 열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 렌즈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이 분명히 렌즈의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한 장 정도는.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 차트가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텐데 이게 전체의 캐논 렌즈들이에요.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IS는 되냐? LCD냐? 뭐 조리개는 어떻고 USM은 어떻고 이 렌즈 EF 렌즈 목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단초점. 이건 단초점 렌즈 모으면 단초점이면 13mm에서부터 100mm까지 요렇게 단초점. 초점이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줌인 줌아웃이 안 되는 렌즈.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해가지고 보급형이냐 뭐냐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건데 이게 각 몇 년도에 나오고 이 차트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쳐다보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렌즈의 종류인데 렌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망설여지는 게 이 렌즈예요. 어느 걸 사야 되는지, 뭘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번들 렌즈도 괜찮아요. 번들 렌즈는 하나의 카메라로 해가지고 뭐 24에 70mm, 아니면 뭐 70에 200mm. 이 번들 렌즈 이런 것은 자 70에 200mm는 70에서부터 200mm까지 망원 렌즈까지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에 70mm, 24에서 70까지 된다는 얘기.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번들 렌즈를 쓰던가 아니면 단렌즈를 쓰던가, 단렌즈라고 하면 하나에 그냥 50mm짜리 단렌즈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원 렌즈, 이 렌즈도 이제 종류가 있어가지고 망원 렌즈냐 단렌즈냐 어안 렌즈냐, 이 렌즈의 이제 종류군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맞는 렌즈를 사야 돼요. 자, 내가 풍경을 가서 나가가지고 출사를 해가지고 마운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찍을 때는 어때요? 아래쪽으로 광각 렌즈가 약간 광각기가 있는 렌즈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왜? 화각이 넓기 때문에. 요렇게만 찍히면 줌 렌즈는 요렇게 찍히지만 이 화각이 넓은 렌즈는 이 넓게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풍경을 찍는다든가 할 때는 화각이 넓은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실내에 비즈니스 같은 건 뭐 이런 것을 찍는다고 할 때도 화각이 넓어야 이게 굉장히 넓게 보이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또 망원 렌즈를 가지고 가가지고 실내에서 찍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꾸 뒤로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광각 렌즈나 24mm나 50mm 아래쪽으로 가지고 실내에 들어가야 굉장히 24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야 내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수가 낮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가야 화각도 넓고 굉장히 잘 잡힌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망원 렌즈를 껴가지고 간다. 그러면 찍을 수가 없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50mm나 이 아래쪽을 가지고 가면 가까이에서도 다 집어넣을 수 있어. 화각이 넓기 때문에. 근데 망원 렌즈를 가지고 갔을 경우는 그 앞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자, 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게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꼭 찍어야 된다, 망원 렌즈, 그럴 때는 나눠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멀전시로 찍는다고 칠 때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전체를 갖다가 반절 나눠서 반절 찍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을 붙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찍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실내에서 찍는다 하면은 아래쪽, 그리고 밖에서 찍는다 할 때는 망원 렌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렌즈를 여러분들이 잘 초이스를 해야지. 렌즈를 잘못 초이스해가지고 뭐 가면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은 렌즈를 여러 개를 구비를 해가지고 찍든지, 아니면 카메라가 한두 대가 있어가지고 걸면서 이것은 낮은 쪽, 한쪽은 망원 쪽 해가지고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원 렌즈로 이제 렌즈도 일반 렌즈가 있고 EF 렌즈가 있고 해가지고 이 L 렌즈가 있고 한데 이게 비싸고 무겁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대신 수치는 굉장히 좋겠죠. 좋게 만들으니까. 이 렌즈 안에는 여러 가지 렌즈들이어서 선명하고 더 깨끗하고 이렇게 수치를 좋게 잡기 위해서 렌즈가 여러 개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근데 싼 이 렌즈들을 싸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싼 렌즈들은 그만큼 수치가 약간씩 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가볍죠. 네. 가벼워요, 렌즈가. 그 차이에요. 자, DSL 카메라 렌즈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을 해요. DSLR은 무조건 렌즈를 바꾼다. 옛날에 소니에서 나왔던 717이나 707 모델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때요? 렌즈가 카메라 바디에 자체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알파 시리즈가 소니에서 만들어 나온 후부터는 렌즈를 바꿀 수가 있죠. 알파 시리즈는 5300이나 뭐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도 또한 만만치 않다. 이 3, 4급 소니나 나이콘 미노타가 됐건 파나소닉이 됐건 일단은 렌즈가 비싸다. 특히 캐논 렌즈가 제일 비싸다. 예전에는 캐논이 렌즈가 없었어요. 렌즈가 없었는데 나이콘 회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지네가 장사를 더 해먹기 위해서 렌즈를 개발해가지고 낸 게 캐논이에요. 그래서 캐논도 자기네 L렌즈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렌즈가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렌즈가 세 종류가 한 회사지만 세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DSLR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찍기에는 본체뿐만 아니라 렌즈를 선택하는 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선명한 사진을 찍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렌즈가 나쁘면 선명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하냐면 렌즈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의 질이 달라지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범위, 화각 이런 게 모든 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렌즈는 초점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표준 렌즈. 우리가 렌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표준 렌즈냐, 광각 렌즈냐, 망원 렌즈냐, 여기에 또 하나 초광각이냐 이렇게 우리가 4개로 나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굉장히 초광각 렌즈를 쓴다 보면 PCI나 렌즈가 PCI 같은 것은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화각이 굉장히 높죠. 이게 거의 완전히 넓어가지고 어때요? 사물이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 렌즈를 갖다가 우리가 PCI라고 불러요. PCI라고 부르는데 물고기 눈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 해서 그래서 PCI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안렌즈라고도 불러요. 어안렌즈. 근데 여기서는 거의 다 PCI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표준 렌즈는 우리가 원래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배우겠지만 원래는 이게 47mm예요. 47mm. 47mm인데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쉽게 통칭으로 50mm다 해가지고 스탠다드는 무조건 50mm. 네. 그러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보통 인물 사진은 최고의 인물 사진으로 통칭이 되는 게 85mm인데 85mm는 단렌즈로서 그러면 망원기가 있는 렌즈예요. 망원 렌즈 쪽에 약간 치우치면서 85mm이기 때문에 왜 그냥 여기가 50mm이기 때문에 망원 렌즈기가 약간 들어간 거예요. 85mm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인물 사진용에는 85mm. 그게 없으면은 뭘로 찍죠? 50mm. 네. 그걸로 많이 찍는다. 그 대신 이제 광각 렌즈 쪽은 광각은 화각이 넓기 때문에 내추럴 사진, 랜드스케이프 이런 데 밖에 나가가지고 찍는 데는
넓게 찍히기 때문에 관광 렌즈를 많이 선택을 한다. 뭐 없으면 뭐 50mm가도 충분히 찍고 뭐 망원 렌즈도 찍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훨씬 화각이 좋다. 자, 그래서 카메라에서 본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렌즈다. 네. 그래서 렌즈는 미리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렌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렌즈의 그 원리는 그림 1 여기에서 지금 보면 렌즈 원리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렌즈예요. 이게. 자, 렌즈의 반 뒤쪽으로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사체가 여기에 내가 찍고자 하는 게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산이 맺히니까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야. 초점. 네. 렌즈에 실제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찍는데 뒤쪽으로 산이 맺히기 때문에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야. 초점. 렌즈 그 다음에 피사체. 그래가지고 뒤쪽으로 이 초점 거리 이 렌즈에서부터 뒤에 초점 상이 맺히는 데까지가 초점 거리 이게. 네. 아시겠죠? 여기 거리가 아니고 요걸 찍기 위해서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뒤쪽에 초점에 맺히는 그 거리 그러니까 렌즈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다. 자, 그러니까 피사체에서부터 온 빛이 렌즈를 통해서 굴절이 되죠. 굴절이 이 빛은 굴절이 돼가지고 피사체가 렌즈로 해서 일정한 거리로 이렇게 모여지죠. 이거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 여러분들 볼록 렌즈 하늘 햇빛이다 대고 이렇게 하면 연기도 나고 하는 거 봤죠? 이렇게 보면 확대돼가지고 보이는. 그 피사체가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굴절을 해 가지고 카메라 안쪽까지 도달해 가지고 생기는 그 상이 맺히는 데하고 렌즈하고의 거리가 초점 거리다.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리수를 갖다가 50mm냐 100mm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끼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고 렌즈를 끼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 카메라 뒤에 아까 중요하다는 그 판에 딱 부딪혀 가지고 했을 때 그 거리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에 70mm 줌 렌즈는 초점 거리를 18부터 70까지 조절할 수 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아까 얘기한 70에 200mm는 70에서부터 200mm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 50mm 정도 되면 초점 거리는 50mm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쉬워요. 이게 뭐 어렵게 들을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자, 렌즈에 따른 이제 화각의 변화인데, 자, 그러면 각도를 봅시다, 우리가. 자,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렌즈, 볼록 렌즈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피사체에서부터 렌즈, 아까 뒤쪽이 초점거리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초점거리. 자, 이 초점거리에서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60mm야. 예. 자, 60mm의 화각이 어때요? 길게 나갔으니까 화각이
넓지가 않죠. 자, 이 화각과 35mm의 화각은 어때요? 이 화각이 이제 각도, 여기 각도 화각인데 이걸 각도 우리가 화각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60mm대의 화각과 17mm의 화각은 엄청난 차이를 이루죠. 그러니까 줌렌즈는 길게만 볼 수 있는 거고 17mm는 17mm나 35mm는 화각이 35mm는 이마직, 그리고 17mm는 이마직,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는 이제 50mm 정도 되면은 이게 만약에 50mm라고 치면 스탠다드 얘기야. 35mm는 화각이 넓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진 찍기 좋은 얘기고, 17mm는 아주 넓기 때문에 굴곡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광각렌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껴가지고 가서 빌딩 같은 거 쫙쫙 휘게도 찍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체 사진 찍으려고 하면 60mm가 이득입니까? 35mm가 이득입니까? 당연히 35mm가 화각이 넓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점점 뒤로 물러나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의자 다 치우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나 이런 데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50mm나 그 아래쪽 렌즈나 번들 렌즈, 이 사이에 70mm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져가서 찍는 게 훨씬 좋다. 이해가 가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렌즈 같은 건. 자, 17mm 렌즈는 다른 두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기 때문에 화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고 길다. 네. 그러니까 60mm와 17mm와 화각 차이가 이 정도로 크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초점거리가 길면 화각은 좁아지고, 줌렌즈 화각은 좁아지고, 그리고 피사체는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되죠. 그래서 줌렌즈가 되는 거고, 짧으면 짧을수록 화각은 넓어지고, 피사체는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지, 가까우니까. 근데 멀면 화각은 좁은 대신에 사람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 렌즈인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걸 땡기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렌즈, 관광 렌즈, 망원 렌즈, 어안 렌즈, 이런 식으로 해서 렌즈를 구별을 한다고 우리는. 나중에 또 렌즈 광각은 뭐고 어안은 뭐고 또 그 구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표준 렌즈가 아까 얘기했죠. 50mm라고. 이게 지금 50mm 좀 싼 렌즈, 그리고 이제 우리가 L렌즈. 보통 캐논은 L렌즈가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가 있고 일반 것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도 돼 있어요. 세 종류 렌즈가 있다겠죠. 이런 것은 굉장히 싸요. 싸기 때문에 뭐 잘 구하면 250불에도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50mm 이런 것은 보통 1700불 이 정도를 줘야 돼요. 그리고 무겁고 가볍고. 사진 찍히는 것은 뭐 이제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기 따르면, 아니 카메라 샀는데 요 조그마한 거 거기다 붙이고 다니려니까 쪽팔려요. 그러는 사람은 비싼 거 껴야지. 자, 여기에다가 후드를 또 껴야 되죠, 앞에다가. 그러면 얘도 요마지근 돼요. 근데 얘는 후드도 길어. 그러면 카메라에다 저런 놈 탁 끼고 들어가면
가서 찍으려고 하면 렌즈 좋은 거 꼈네. 그러면 뿌듯하고 하니까 못 찍어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렌즈 사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대신 사진은 잘 나오지. 깨끗하고. 근데 이걸 붙였다고 해서 다 잘 찍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짬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찍으면 잘 찍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이걸로 찍어도 뭐 못 찍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기계식 카메라에는 뭐가 들어갔죠? 필름이 들어갔죠. 필름이 들어갔는데 그 필름의 사이즈가 36 곱하기 24예요. 판형으로 한 프레임당.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는 약 43mm. 네. 그래서 우리가 필름 카메라의 초점 거리는 그래서 43mm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43mm 스탠다드가 43mm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43mm지만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43mm인데 50mm를 총칭을 해서 50mm가 스탠다드 표준 렌즈다. 딱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43mm를 50mm로 우리가 총칭해서 스탠다드 표준 렌즈다. 그 위로는 이제 망원 렌즈, 아래로는 광각 렌즈.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광각 렌즈 또 아래는 PCI 초광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렌즈의 이름은 이제 아시겠죠? 줌 렌즈 50mm 올라가면 줌 렌즈에 무조건. 그러니까 85mm 우리가 단렌즈 인물 사진 찍는 것이 85mm인데 표준 렌즈보다 85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렌즈지만 망원기가 있는 렌즈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50mm 아래는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광각 렌즈다. 뭐 35mm, 14 이거 다 광각 렌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라고 한다? 초광각 렌즈, 어안 렌즈, PCI 렌즈 이렇게 이제 부른다 그 얘기예요. 이제 렌즈의 구별은 아시겠죠? 대단원의 구별은 망원, 표준, 광각. 네. 자, 이제 초점거리에 의한 이제 분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표시 있죠? 이게 이제 미리수인데, 자,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135mm. 이 초점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찍으니까 135mm는 화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300mm짜리는 8도예요, 8도. 이렇게. 화각이 굉장히 작죠. 앞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줌하면 사람만 크게 확대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원 렌즈로 망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각은 굉장히 적다. 2도, 500mm는 5도, 300mm는 8도, 135mm는 18도, 그 대신 105mm는 23도, 스탠다드 표준 렌즈는 47도, 도수가. 네. 원래는 50mm가 아니고 43mm라고 그랬죠. 43mm를 갖다 통칭으로 우리가 스탠다드는 표준 렌즈는 50mm라고 칭한다. 자, 여기에서 50mm 아래로 내려가면 광각이라겠죠. 여기 광각 렌즈.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니까 망원 렌즈. 그리고 더 올라가니까 200mm 이상 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초망원 렌즈라고 얘기해요. 초망원 렌즈. 그 대신 엄청나게 비싸죠.
이걸 쓰는 사람은 뉴스페퍼 기자들이나 뭐 지오그래픽 뭐 저기 철새 찍는 사람이나 새나 이런 거 찍는 사람들은 이 초망원 렌즈를 써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이걸 찍기에는 비싸다. 렌즈 하나에 10,000불 이렇게 가요. 10,000불, 20,000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하고 저 같은 경우도 기껏 써봐야 70에 200mm까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데는 200mm 정도밖에 안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쓰는 거 신문 저거 회사에서 찍는 것은 300, 500 하지만 200mm가 올라가면 초망원 렌즈들은 비싸기 때문에 고가예요, 고가 이거.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105mm, 85mm, 85mm부터 105mm, 135mm는 일반 그냥 200mm, 70에서 70mm부터 200mm까지는 그냥 망원 렌즈라고 우리가 칭한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표준 렌즈 50mm, 그 아래는 이제 15에서 35까지는 광각 렌즈. 그 다음에 PCI 어안 렌즈 7에서 15mm.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안 렌즈는 7.5mm로 해서 180도예요. 180도 이렇게. 그러니까 화각이 내 양팔을 벌려가지고 요 앞쪽으로 다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방범용 시큐리티 카메라 달죠? 요즘 렌즈들이 다 이거예요. PCI 어안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히죠. 네. 옛날에는 이런 카메라였었는데 요즘은 카메라 렌즈들이 또 발달을 해가지고 다 PCI를 해가지고 넓게 잡아요. 어떤 차에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75도로 잡히는 게 있고 180도로 잡히는 렌즈들도 굉장히 많다. 네. 이제 렌즈에 대해서 초점거리 이거 아시겠죠? 거의 망원 렌즈는 화각이 작고 어안 렌즈는 굉장히 넓다. 예. 자, 50mm 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잘 나와요. 예. 이게 50mm로 찍은 거예요. 자, 왜 50mm가 스탠다드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렌즈로 찍는 것과 똑같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게 스탠다드 표준 렌즈인 거예요. 네. 거의 습비하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과 찍는 것과. 따라서 초점거리가 50mm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30에서 50mm 렌즈도 표준 렌즈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 네. 35mm, 50mm도 표준 렌즈에 포함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카메라가 풀바디냐 아니면 크롭바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크롭바디를 가지고 만약에 50mm를 꼈다 보면 85mm 정도가 되고 35mm 정도를 꼈다 보면 50mm가 된다는 거. 크롭바디에서는. 네. 풀바디에서는 똑같아요. 1대1 바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카메라가 나이콘 캐논 70 정도. 70는 크롭바디예요. 크롭바디. 그 다음에 5D는 풀바디예요. 풀. 그러니까 풀바디는 즉 1대1 바디라는 거예요. 1대1 바디. 네. 이제 뭐 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50mm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35에서 50mm 렌즈도 표준 렌즈에 포함이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뭐 또 하는데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을 때
그룹바디 7D로 찍은 것과 5D 풀바디로 찍은 거가 다르다. 자, 우리가 세븐디로 찍었을 때는 딱 찍었어요. 똑같은 장면을 찍고 5D하고 7D하고 렌즈를 50mm를 딱 끼고 찍었더니 7D로 찍은 사진은 똑같이 찍은 건데 요마직 잘려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풀바디 1대1 바디로 찍으니까 정확하게 뷰파인더에 본 게 그대로 나와. 이마직이 잘라 먹는다는 거야. 이마직이. 이게 바로 그룹바디예요. 자, 7D로 찍을 때 이걸 잘라 먹기 때문에 어때? 더 크게 잡아야 되겠죠. 이마직을. 그래야 1대1 바디처럼 나오겠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그룹바디는. 그룹바디와 풀바디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설명 나중에 또 나와요. 그룹바디하고 이제 풀바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준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관광렌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죠? 관광렌즈 가지고 꽃 찍죠. 꽃도 찍고 이제 동전도 찍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제 표준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우리가 관광렌즈라고 한다. 그러니까 17mm, 24mm, 28mm, 35mm. 그러니까 풍경사진 찍으러 갈 때는 요 범주, 여기 범주가 아니고 요 범주. 근데 빌딩이나 이런 걸 찍으러 갈 때는 17에 24 이 두 개 가지고 찍으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화각이 좋기 때문에 빌딩이 여러분들 사진 찍은 거 화보나 어디 보면 빌딩이 쫙쫙 펴진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17mm나 24mm로 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 화각이 좋으니까. 그리고 풍경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려고 할 때는 28mm나 35, 50mm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야채장수 이런 사람들이 다듬고 있는 거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찍으려고 할 때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망원 렌즈로 찍는다. 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관광 렌즈는 망원 렌즈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심도가 어떻다고? 깊다. 그러니까 표준 렌즈 아래로 내려가서 관광 렌즈로 가면 선명하다는 거예요. 심도가 깊다는 얘기. 심도 저희 전 시간에 얘기했죠. 심도 상이 맺히는 게 굉장히 선명하다. 선명한 것을 갖다 우리가 심도가 깊다. 흐릿한 것을 심도가 얕다 이렇게 한다겠죠. 용어. 자, 심도 가까운 곳에서 먼 거리까지 사진 전체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은 정도. 심도가 깊을수록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원 렌즈나 135mm나 이런 걸로 찍은 것보다 아래 걸로 찍으니까 굉장히 사진이 선명하더라. 사진을 카메라에서는 선명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찍는다?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다고 그랬죠. 오픈을 하면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심도가 얕아지고 쪼여가지고 찍으면 선명한 사진을 찍어서. 근데 선명한 사진 더 선명하게 찍으려면 35 아래로 내려간 걸로 찍으면 사진이 선명하겠죠. 자, 그러면 풍경 사진에는 어느 게 어울려요? 당연히 이게 어울리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조직의 값을 설정하더라도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심도가 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도가 깊게 찍으려고 하면 아래쪽을 가져가고 심도 상관없이 였더라도 저걸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135mm나 뭐 200mm나 이런 걸로 찍어도 누가 뭐라고 안 는다. 그래서 화각이 넓고 심도가 깊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관광렌즈는 어디에 쓴다? 풍경사진에 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헛소리 해가지고 또 묻지는 말아라 이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서 계속 설명해 줬으니까. 저기 밖에 풍경사진 찍으러 가는데 몇 미리가 좋습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화각이 넓고 심도가 깊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관광렌즈를 가져가 가지고 뭘 찍는다? 풍경사진을 찍는다. 빌딩이나 이런 데서 찍을 때는 17이나 24, 28, 35 여기에도 적합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빌딩이 확확 휘기 때문에 좋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 이제 누누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다 머릿속에 박히셨을 거예요. 풍경사진에 관광렌즈가 좋다. 단차 사진도 관광렌즈가 좋다. 그렇다고 또 단차 사진 찍는데 너무 광각해가지고 휘게 찍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35mm 정도 아니면 50mm 스탠다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관광렌즈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어때요? 화각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나와요. 이렇게. 그 반면에 지금 이 뒤가 일직선이 돼가지고 찍혀야 될 사진이 관광렌즈이기 때문에 렌즈가 둥글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굴곡이 있죠? 사진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이. 이게 원래는 수평선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빌딩들도 약간 둥글면서 휘어가지고 화각이 굉장히 넓어진 반면에 멋있잖아요. 표준하고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곡 현상이 있다. 지금 이게 몇 미리 가지고 찍었나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일단은 관광렌즈로 찍으면 이렇게 화각이 넓게 선명하게 이렇게 저녁 때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도 관광렌즈로 해서 찍은 건데 어때요? 빌딩이 왜곡됐죠? 여기도 확 휘어져 가지고 하늘도 휘고 이렇게 관광렌즈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아, 관광렌즈가 저런 거구나. 자, 다음은 이제 망원렌즈. 굴곡이 없는 망원렌즈. 얘는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당겨서 찍을 때 이제 망원렌즈를 쓴다. 자, 여기가 백통이라고 쓰니까 뭔 얘기야 하는데 한국은 이걸 갖다가 백통이라고 불러요. 은어죠, 은어. 그냥 다 망원렌즈. 근데 한국에서는 70에 200mm 아빠 백통, 70에 200 F4 애기 백통, 그리고 뭐 새아빠 백통 이런 식으로 불러요. 한국은 이게.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EF 70에서 200mm f 2.8. 요즘은 IS, USM, LNG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IS 넘버 3까지 나왔어요. 이게 1번, 2번, 3세대까지 나와가지고 IS3 마크 USM이 있는데 2,300불이에요. 원래 표준 가격이 2,300불. 근데 사진이 선명도가 장난이 아니다. 뭐 잘 사면은 2,000불 정도, 2,000불, 2,100불, 뭐 2,300불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뭐 플러스 텍스 하면은 뭐 한 2,000 몇백 불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망원 렌즈들이에요. 단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IS 기능이 있는 것과 IS 기능이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70에 200 4L 이것은 2.8이지만 이건 4예요. 그러면 얘보다 렌즈가 클리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싸요. 얘는 800불 뭐 2,000불 뭐 여기서 왔다 갔다 뭐 할 텐데 4L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진이 안 찍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IS 기능이 이제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흔들림 보정 장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카메라는 카메라 본체 자체에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이 렌즈 자체에 흔들림 방지, 약간 흔들리는 것은 얘들이 교정을 딱 해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특히 술 많이 먹고 손 떨리는 사람, 아니면은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 커피 많이 먹어서 손 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IS 기능이 있는 렌즈를 쓰면 좋다. 여기는 지금 IS 기능이 있지만 똑같은 F4인데 여기는 IS 기능이 없고 얘는 있잖아요. 여기도 IS 기능이 있고 IS 기능이 없다. IS 기능이 없는 것은 어떻게 찍어야 된다? 군대에서 총 쏘듯이 쏴야 된다. 숨을 먹고 안 움직이게 그러고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움직이게 약간만 움직여도 망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흔들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써야 된다? 카메라 다리를 놓고 거기다가 마운트 시켜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망원 렌즈. 자, 표준 렌즈 30에서 50mm보다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일컫는다. 망원 렌즈는 일반적으로 70mm 이상인 렌즈가 이 군에 포함된다. 망원 렌즈나 관광 렌즈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망원 렌즈는 관광 렌즈나 표준 렌즈보다도 어때? 피사기 심도가 떨어진다. 왜? 초점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렌즈에서부터 초점이 맺히는 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이렇게 길어요. 관광 렌즈, 망원 렌즈에 비해서 관광 렌즈는 초점거리가 이렇게 짧아요. 피사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면 어때요? 초점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도 깨끗이 잘 나오지만 얘는 초점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때요? 상이 흐릿하지만 심도가 얕다. 심도가 깊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사체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확대를 한다든가 스포츠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 차는 거나 투수가 피칭하는 거나 아니면 조류나 새, 일출, 전경 이런 거 스포츠 이런 것을
먼 거리에서 피사체를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망원 렌즈를 쓴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사진을 찍는다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럴 저희가 없으면은 그냥 135mm 정도만 돼도 웬만한 건 다 찍어요. 네. 근데 꼭 나는 멀리 있는 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망원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망원 렌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행상이나 이런 거에 놓고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딱 쳐다보면 저게 나를 찍어? 알 수도 있어가지고 안 되지만 사진을 딱 찍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알았을 때는 일단 부자연스러움이 생겨요. 사람. 항상 사람이 자 사진 찍습니다 하면 일단 사람들이 딱 굳어져요. 부드러웠다가도 딱 굳어져요. 그리고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할 때 사람들 표정이 싹 저기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찍게 하고 빨리 팍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 하면 찍어버려요 그냥. 근데 하나 둘 했을 때는 벌써 딱 모든 사람이 정직이 온다는 거예요. 경직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진 딱 그냥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항상 부드러움 속에서 사진을 찾아야지 딱딱한 곳에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야채를 다듬는 할머니라든가 뭐 일을 하는 아저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진 찍을 때는 몰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망원 렌즈가 그래서 이런 때에 꼭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듯이 28mm 때는 어때요? 굉장히 주변 경치며 다 이렇게 멋있게 찍혀요. 자, 28mm 때는 그랬는데 35mm로 가니까 어때요? 뒤쪽 배경이 잘리죠. 50mm 때는 더 잘려. 85mm 때는 더. 135mm는 또 잘라. 200mm 때는 아예 당겨지니까 피사체는 커지지만은 뒷배경은 다 날아간다. 어때요? 지금 28mm하고 200mm 딱 보니까 당겨지니까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당겨지니까 사람은 앞으로 왔는데 뒷 배경은 굉장히 다 잘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28mm 때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뒷배경이 굉장히 화각이 넓게 잡힌다 이렇게. 그리고 F값이 16일 때와 5.6일 때 1.4일 때 어때요? 틀리죠? 이 사진과 이 사진과 이 사진과 선명도가 당연히 틀리고 당겨지는 것도 틀려지잖아요. F가 16일 때 좀 약간 줌됐죠? 5.6일 때 그리고 1.4일 때 선명도도 약간씩 틀려지고 그리고 33피트 10m일 때 렌즈를 돌려가지고 보니까 3m일 때 1m일 때 완전히 다 당겨진 거죠. 그리고 28mm로 찍었을 때 135mm로 찍었을 때 200mm 만원경으로 망원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당겨지더라. 네. 아시겠죠? 자, 이제 단렌즈. 지금까지는 광각렌즈하고 망원렌즈를 알아봤지만 지금은 이제 단렌즈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만두라고 불러요. 만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만두인데 얘는 왜 만투냐? 만두의 두 번째의 렌즈이기 때문에 만투라고 부르는데
뭐 여친 렌즈 그 뭐 큰 사무엘 이거 대포 해가지고 이름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언어로 해서 부르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한국어 뭐 굳이 저거를 맺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알아야 돼. 자동적으로 알아지겠지만 자 EF 1.2 85mm EF 85mm 1.8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L IS USM 이렇게 해가지고 다 85mm, 135mm, 200mm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여친 렌즈 하는 게 85mm 인물 사진용으로 찍으면 여자들이 뿅 간다 해가지고 좀 저거는 게 아니고 뭐 비하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여자들이 무지 그 사진을 좋아한다 해서 여친 렌즈. 왜? 사람은 선명하고 또렷하고 뒷 배경은 날려지니까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돼 이거 얘는 내가 안 헐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찍으면 얘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85mm는 무조건 렌즈계에서는 인물 사진용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망원 렌즈 85mm가 망원기가 있다 했잖아. 망원기. 네. 이 1.8짜리는 그래도 싸요 렌즈가. 또 0.4짜리도 있고 0.2짜리도 있고 이게 가격이 이제 조금씩 틀린데 일단은 85mm는 뭐다? 여친 렌즈로 해서 무조건 인물 사진용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풍경을 못 찍는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저것도 못 찍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85mm는 무조건 인물 사진용이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단렌즈라고 치면은 줌렌즈나 이런 것은 내가 이 자리 서가지고 돌리면은 줌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얘는 단렌즈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야 돼. 내가 뒤로 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게 줌인 줌아웃이 없는 렌즈예요. 단렌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로 갔다가 멀리로 갔다가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세미티 같은데 가가지고 찍어준다고 뒤로 하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런 거 잘 주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얘기해요. 단렌즈는 자기가 움직이는 단점이 있다. 자, 17mm 때, 20mm 때, 35mm 때 어때요? 줌이 되면서 점점 가까이 오죠. 넓게 보여 빌딩이. 근데 점점 가까워. 아예 안 보여. 그 다음에 50mm, 70mm, 100mm, 135, 200mm, 300mm 여기 있는 석상이 지금 크게 그 석상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사진이. 자, 밖에 시내 같은 데 가가지고 찍을 때 어때요? 완전히 경치를 다 넣으려고 하면 20mm 가지고 찍으면 좋다. 17mm는 아예 약간 왜곡은 있지만 굉장히 화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스탠다드 50mm 50mm로 올라가니까 이제 완전히 줌이 돼버리는 거지. 줌 렌즈가. 자, 지금까지 이제 미리값에 대해서 설명은 우리가 얘기한 건 1:1 바디를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풀프레임이라는 것은 1:1은 아까도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은 5D급 이상, 캐논 5D급 이상 기종을 말한다. 7D는 그룹바디다. 20D, 6D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룹바디이기 때문에 보급형으로 해서 조금 카메라 가격들이 싸고 이제 준프로 뭐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새로 나온 카메라들은 거의 다가 풀프레임이라 해가지고
1대1 바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찍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롭 바디에서는 1.5, 1.6 요마직을 잘라 먹는다. 아시겠죠? 항상 이 1.5, 1.6이 크롭 바디가 잘라 먹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찍던지 그러니까 단체 사진을 쫙 섰는데 여기서 요 마직을 찍으려겠는데 이 마직을 더 넓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크롭 바디는. 그래야 나중에 사진 찍을 때 그게 각이 나오니까. 자, 1대1 크롭 바디는 뭐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크롭 바디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고 지금 여기도 15mm PCI 어안렌즈로 찍은 거 15mm 굉장히 넓게 나오죠? 넓잖아요. 굉장히 굴곡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15mm 어안렌즈 PCI 렌즈를 가져가서 찍으면 풍경사진 멋있게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자, 여기도 경치를 가서 찍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17mm 광각렌즈예요. 17mm 광각렌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풍경사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명하고 좋다고 그랬죠? 네, 이 차이예요. 지금 여기도 산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 이것은 24mm 광각렌즈로 해서 찍은 거예요. 이 앞전에는 17mm라고 했어요. 분명히 굉장히 넓어요. 자, 24mm도 이렇게 넓어요. 네. 자, 이번에 35mm 이건 137mm 망원 렌즈로 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찍은 거예요. 망원으로 해서. 만약에 망원이 아니면 이게 굉장히 조그마하게 나오겠죠. 정자가. 네. 그 다음에 이제 200mm가 넘는 226mm가 나왔는데 이건 망원 렌즈로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가까이서 찍으면 이 사람이 쳐다봤겠지. 모르고 이럴 때 이렇게 찍는 이런 사진이 꼭 망원 렌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지금 226mm 망원 렌즈로 찍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ISO를 400으로 준 거예요. 해가 질무렵쯤에. 그리고 Y 밸런스는 자동으로 준 거고 초는 타임은 320분의 1초.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다 먼 사진으로 찍었으며 먼 카메라로 찍고 f5.6에다가 ISO는 400으로 주고 이게 다 이렇게 재원이 나와요. 네. 여러분이 찍었어도 이거 모르죠? 딱 갖다가 찍으면 이렇게 쫙 나와요. 그 사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나와요. 나오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렌즈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는데 어때요? 이제 이해들 가시죠? 렌즈에 대해서 표준, 광각, 망원, 어안 아니면 PCI 렌즈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딱 그거예요. 멀리 있는 거 잡을 때는 망원 렌즈로 잡고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우리가 50mm 스탠다드로 찍고 그리고 경치나 이런데 가가지고 뭐 풍경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광각 렌즈를 가지고 가서 찍는 게 선명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 망원 렌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고 광각 렌즈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명도가 굉장히 밝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렌즈예요. 뭐 오늘 하루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좋은 거고 나중에
1대1 바디 이 풀프레임 그룹 바디와 풀프레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하고 또 렌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